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삼국의 문화를 이어서 쭉 배워볼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삼국의 고분, 삼국의 무덤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번에는 바로 삼국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까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어떠한 물건들이 교류를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삼국이 중국이나 서역과 교류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중국은 뭐 여러분이 알 테고,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서쪽 지역,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서쪽 지역, 즉 지금으로 따지면은 중앙아시아나 중동 쪽, 요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저기 서쪽에 있는 뭐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 이런 중동 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과 과연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고구려는 이제 중국, 그 당시 이제 중국의 남북조와 뭐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뭐 장수왕이라던가 이런 왕 때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남조, 북조와 활발한 어떤 교류,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역시 서역과 교류를 했었는데, 이 고구려와 서역이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근거, 대표적인 어떤 유물,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벽화예요, 벽화. 그래서 고구려의 고분 벽화, 즉 고구려 무덤에 있는 벽화에 서역 사람들, 우리나라, 원래 전통적인 우리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생소한 사람의 모습, 즉 서역인들의 모습이 이 벽화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고구려 고분 벽화에 바로 서역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고구려뿐만 아니라 서역 지방의, 서역의 벽화에도 고구려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궁전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벽화에 고구려인의 모습을 한 이 고구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 고구려인의 모습을 한 고구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 요거는 요 모습은 우리가 교과서 70페이지를 보면은, 교과서 70페이지를 보면은 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고구려 교과서 7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여기 교과서에 보이듯이 요거를 보면은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궁전 벽화에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보여요. 요 사람이 이제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에요. 요 칼을 차고 있고, 지금 여기 그림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쓰고 있는 이 갓에 이렇게 뾰족한 게 달려 있어서 그 당시 이제 고구려인들의 옷, 고구려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에 있는 벽화에도 서역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동양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막 매부리 코에 눈도 엄청 크고 째지고 있고, 이렇게 고구려 사람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고구려, 우리 동양 사람의 모습이 아닌 서양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즉 서역의 궁전 벽화에도 고구려인의 모습이 보이고,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서역인의 모습이 보이고, 즉 양쪽에서 서로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즉 서로의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백제를 한번 보면, 백제는 중국, 대표적으로 이제 남조와 많이 교류를 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왕이, 그렇죠, 무령왕.
이제 무령왕 때 중국의 남조 양나라랑 교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무령왕릉이다, 중국식의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백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상 교역을 주로 주도하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 중국, 뭐 가야 외 여러 나라들과 활발한 대외 교류, 해상 교역을 벌이던 나라가 이제 요 백제가 되겠고, 그 다음은 우리가 신라를 한번 살펴보면은 신라는 초기에는 이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대외 진출, 대외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어요. 신라는 그래서 초기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주로 중국의 문물을 수용을 했다. 신라는 초기에는.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삼국의 지도를 보면은 요렇게 고구려 있고 요렇게 백제 있고 요렇게 중국이 있다 보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요렇게 가기도 조금 고구려 백제에 막혀서 어려우니까 주로 이제 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었는데, 언제? 그렇지. 한강을 직접적으로 차지한 이후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강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교통이 편리하고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삼국이 모두 원하는 지역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 다음에 신라 역시 또 신라 역시 주로 바다를 통해서 서역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서역과 교류하는 모습. 그래서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국이나 서역과의 교류, 고구려는 뭐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하고 있고 서역과도 교류를 했고, 백제는 주로 중국의 남조, 대표적으로 무령왕,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 초기에는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수용을 하다가 한강 진출 후에는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게 됐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요 부분이 우리가 또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서역인이 등장을 하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궁전벽화에 고구려인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고, 그러면 요 다음에는 이제 삼국의 대외 교류에서 더욱더 중국이나 서역과의 교류보다 중요한 게 바로 삼국이나 가야가 바로 일본과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삼국과 가야가 일본과 교류를 했다. 이 부분이 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우리 삼국이나 가야의 많은 문화 기술들이 일본에 영향을 주고 일본에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전파.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 이제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에 수도를 두고 있어서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데, 그 아스카 시대의 문화를 그래서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이 아스카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삼국 가야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삼국 시대에 삼국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가야가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많이 전파가 되면서 일본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고구려부터 보면은, 고구려는 주로 이제 승려들의 많이 파견이 이루어져. 대표적으로 이제 승려 해자라고 하는 승려분이 가가지고, 이분은 이 당시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되어서 일본 태자를 가르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 태자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일본인 천황이 있잖아요. 그 천황의 아들, 뒤이어서 이제 천황이 될 사람이 태자가 되는 거죠. 그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일본이 고구려에서 건너온 승려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려고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승려 중에 이제 담징이라고 하는 분이 가셔가지고 종이 만드는 기술, 다시 써주면, 종이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제조술을 전파를 하게 돼요. 먹은 여러분 붓글 씻을 때 먼저 이제 까만색 약간 이 물감 같은 걸 제조를 하잖아요. 그래 그걸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그 다음에 먹, 이렇게 글씨 쓰는 이러한 기술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 담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담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일본에 남긴 유물, 미술품이 하나 있는데 호류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벽화를 하나 그리세요. 그거를 우리가 호류사 금당벽화라고 해요. 금당벽화. 요거 역시 이 호류사 금당벽화 역시 결국에는 이제 고구려의 담징이라고 하는 승려분이 만들었다, 그렸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렇죠. 고구려와 일본의 교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미술품, 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고구려에는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에 하나의 벽화가 있어요.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가 있는데 이 수산리 고분 벽화와 일본의 다카마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다카마스 고분 벽화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즉 고구려 무덤에 있는 벽화와 일본의 무덤에 있는 벽화가 유사하다는 건 두 나라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졌고 두 나라가 서로 문화를 주고받았구나, 고구려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가 되어서 영향을 끼쳤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 72페이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교과서 72페이지. 교과서 72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어요. 선생님 한번 봐보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와 다카마스 고분벽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요게 이제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 요게 다카마스 고분벽화다. 그래서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이 서로 비슷하여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살짝 희미하긴 하지만 잘 안 보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긴 하지만 서로 입고 있는 옷이 거의 유사하죠. 요렇게 이제 그 그림에 벽화에 나온 여성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건 고구려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가 되어서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통해서 고구려가 일본과 교류하면서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에서 가장 활발했던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백제.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두 나라는 뭐 이전부터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워낙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고 백제 일본의 초기의 왕가가 백제 출신이기도 할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제가 삼국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류한 나라예요. 그래서 백제의 많은 기술들, 문화들이 일본에 전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백제가 한자, 유학 이런 것들을 일본에 이제 전파를 해주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아지키, 왕인 이러한 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일본에 보내가지고 일본에 한자 쓰는 거, 유학 이러한 이 발달된 그 당시 문물들을 전파를 해주고. 이거와 함께 이제 불교도 전파를 해주게 돼요. 특히나 이제 성왕 때 백제에 있던 그 당시 이제 노리 사치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노리 사치계라고 하는 승려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불교를 쭉 전파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거와 함께 다양하게 의학뿐만 아니라 역학, 천문학 등등등 다양한 학문들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학문들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었잖아요. 박사제도, 백제에는 박사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서 요거의 전문가들, 의학이나 역학의 전문가들, 의박사, 역박사, 이 박사들을 파견을 해서 다양한 기술들, 학문들의 전파를 해낸 게 바로 요 백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죠. 한자, 유학, 불교, 의학, 역학, 천문학 등 굉장히 다양한
종교, 학문, 기술들의 전파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백제가 되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신라를 보면은, 신라는 조금 간단한데 이거보다는 이제 조선술과 제방술을 전래해 주었다. 조선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조선업 하면 배 만드는 업종이죠. 즉 배를 만드는 기술을 전파를 해줬고, 제방술이라는 것은 제방은 우리가 보통 바닷가에 가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요렇게 세모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도가 엄청나게 높게 치는 걸 막는 요렇게 구조가 된 게 있죠. 요거를 우리가 제방이라고 하는데, 요 제방을 쌓는 기술, 제방을 만드는 기술을 전래를 해준 게 바로 요 신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가야를 살펴보면은, 가야는 일본에 우리가 가야 배울 때도 배웠듯이 철기 문화를 전파를 해주죠. 우리가 가야 배울 때도 가야는 철이 풍부해가지고 이거를 주변에 뭐 낭랑, 뭐 중국, 외 이런 나라들이 많이 수출을 했다라고 했었죠. 즉 철기 문화를 일본에 전파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와 함께 가야에서는 토기를 만드는 토기 제작 기술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그 당시 일본의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것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겠어요. 가야의 토기 제작 기술이 이제 일본에 전파가 되면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그래서 요거 역시 우리가 교과서 72페이지를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왼쪽이 가야 토기, 오른쪽이 스에키 토기라고 해서 가야의 독특한 토기 문화가 일본의 토기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 이 가야의 토기가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 여기 사진에 조금 안 나와 있는데 요거랑 비슷한, 요거랑 정말 유사한 토기가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도 발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가야는 토기 제작 기술, 토기 문화가 일본에 전파가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이제 일본과의 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조금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요 지도를 보면 이제 고구려는 그렇죠, 일본의 불교나 승려들이 갔으니까, 해자, 담징이라고 하는 승려들이 갔으니까 당연히 불교의 전파와 함께 벽화 그렸다고 했죠. 제주술 뭐 이런 것들, 종이 이런 것들 했으니까 불교, 미술, 종이 이런 문화들의 전파가 이루어졌고, 그 밑에 신라 보면은 조선술, 축제술이라고 해서 이게 제방을 축 쌓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방술이라고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선술, 제방술, 축제술의 전래가 이루어졌고, 가야를 보면은 토기 제작 기술과 철제 도구, 철기 문화의 전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백제를 보면은 뭐 유학, 불교, 천문, 의학, 역학, 뭐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 기술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쭉 하나로 종합을 해볼 수 있죠. 이 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도도 잘 기억을 해둬야겠어요.